네, 반갑습니다. 충신부동산입니다. 오늘 영상 내용은요, 무자본으로 최대 8억 원 주택을 매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데, 정부 정책을 잘만 이용하시게 되면요, 사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. 이 정책의 핵심은요, 윤석열 정부가 무주택자들에게 주택을 구매하세요라고 좀 권하는 그런 정책이라고 보시면 되세요. 제가 올해 1월이었죠. 특례보금자리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을 때 이거 부동산 가격 어떤 이유 때문에 반등이 나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. 이번에 이런 정책들도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을 올리기 위한 그런 정책이라고 생각되고요. 어떤 내용인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정책은요, 결혼공제 1억 5천만 원으로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에 직계 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수가 있죠. 양가에 1억 5천만 원씩 받으면은 최대 3억 원의 결혼 자금이 생기는 겁니다. 대구에서는요, 3억 원 정도만 있으면은 대출 조금 받으면요, 신축 아파트들 중에서 괜찮은 거 들어가실 수가 있겠죠. 두 번째 정책은 내년에 출시 예정인 신생아 특례대출입니다. 이는 소득금액 부부 합산 1억 3천만 원 이하일 경우에 최대 5천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은 1번 정책하고 2번 정책을 합치게 되면요, 최대 8억 원 아파트를 내 자본 없이 매수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. 이런 사람 많이 없잖아. 이런 사람이 과연 많아? 네,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게 우리 주변에 없을 뿐이죠. 정말 많은 분들이 이런 정책 자금을 이용해서 실거주도 하시고요. 투자도 많이들 하세요.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기 위해서 아기를 가지는 게 아니라 아기를 가진 사람들은 신생아 특례대출을 통해서 낮은 금리로 대출받아서 내 집을 구매하게 될 겁니다. 그러면요, 대출 금리가 낮기 때문에 로얄동 로얄층에 대한 선호가 조금 더 올라갈 수가 있겠죠. 금액을 조금 더 주더라도 좋은 곳을 매수하자라는 선호가 있을 거고, 그러면은 부동산 가격을 밀어 올리게 될 겁니다. 반대로 금리가 낮기 때문에요, 이자 비용이 적어서 버티는 힘도 상당히 강하게 나올 겁니다. 하방 경직성을 가지겠죠. 이거는 2021년 우리나라 주택 소유 비율인데요. 주택을 소유한 가구가 56.2%고 무주택 가구가 43.8%입니다. 무주택자들은요, 최근 몇 년간 이 정도 비율이었어요. 이 말이 뭐냐면은 제가 좀 극단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은 주택 소유자들의 56.2%의 거래로만 주택 가격이 지속적으로 올랐다는 거예요. 그러면은 이 56.2% 안의 자녀들이 정책 금리를 이용하거나 증여를 받아서 다시 주택을 구매할 확률이 더 높겠죠. 자산이 많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.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런 정책들을 이용할 확률이 상당히 높다는 겁니다. 즉,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정책들을 이용해서 또 구매할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. 제가 이런 이야기를 왜 하냐면요,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일반 가구 수도 증가를 했고 주택 소유자도 증가를 했는데 무주택자들도 증가를 했죠. 개개인으로 보게 되면은 매수도 했고 매도도 했겠지만요, 이거를 좀 통계적으로 묶어서 보면은 무주택자는 늘 43% 정도 내외가 형성되어 있었다는 거예요. 다시 이야기를 드리자면요, 무주택자분들이 주택을 구매했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냥 부동산 가격은 늘 상승을 했는 거예요. 특히 문재인 정부 때 주택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벼락거지라는 말이 나타났었잖아요. 지금 결혼공제하고 신생아 특례대출은요, 정부에서 무주택자나 실거주자들에게 주택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겁니다. 좋은 조건을 마련해 주는데 주택 가격이 떨어질 것 같아서 안 사시는 분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. 그런 혜택을 못 받아 가시는 것 뿐이고요. 자, 이거는 또 대구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. 2021년 기준 무주택자는 약 42% 정도였고요. 즉,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주는 사람들은 무주택자가 아니라
유주택자라는 겁니다.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신 분들. 그리고 유주택자분들 중에서 그 자녀들이 결혼을 하게 되면은 자산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증여도 가능할 거고, 또 그 자녀들은 이런 정책 대출을 이용해서 집을 사겠죠. 자, 다시 정리를 좀 해보면요.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 지수는 1997년 IMF 이후에 약간의 조정을 거치면서 계속 상승한 것을 볼 수가 있죠. 왜일까요? 금리 인하나 정부의 부동산 정책 등에 같은 유동성 공급 정책 때문입니다. 자, 이를 M2라고요. 현금성 자산 플러스 2년 안에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이에요. 어떤가요? 기울기가 가파르게 상승한 게 보이시죠? 이렇게 돈이 많이 풀려 있으니까 부동산이 계속 상승을 하는 겁니다. 자, 정부에서는 또 저렴한 금리를 이용해서 부동산을 살 수 있는 정책을 내놓았고요. 앞서 제가 주택 보유자하고 무주택자에 대한 비율을 보여드렸었죠.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이 너무 급등을 하니까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등 규제를 강화하면서 집을 못 사게 만들고 무주택자들에게 집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었어요. 지금 또 시장금리보다 낮은 정책금리로 무주택자들에게 주택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고 있고요. 그런데 무주택자분들이 주택 구입을 망설이다 보니까 윤석열 정부에서는요, 이제 다주택자 규제 완화에 대해서 검토를 한다고 합니다. 결국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더 좋은 입지, 더 좋은 주택을 구매하게 될 거고요. 무주택자들은 또 이 시간이 지나면 또 주택 구매가 어려워질 거예요. 대구 부동산이 비싸다고 말하시는 분들 많이 있으세요. 그런데 이번에 안동에서 분양하는 위파크 안동 호반입니다. 84 타입 기준으로 분양가가 4억 원대죠. 이 가격이면요, 대략 안심 뉴타운 정도의 가격을 매수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. 그러면은 안동이 비싸냐? 아니면은 대구가 저렴하냐? 이렇게 볼 수가 있죠. 대구 인근에 있는 중소도시 같은 경우에 분양가 5억 원대 아파트들도 많이 있습니다. 어떻게 생각하세요? 대구에서 5억 원에서 6억 원대 아파트. 과연 이게 비싸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? 대구는 지금 현재 미분양하고 내년까지 입주 물량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못 오르고 있어요. 그렇다면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런 정책 자금 등을 이용해서 주택을 구매하시는 게 저는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. 입주장이 마무리되면은 대구 부동산 가격은 다시 오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그래서 올해 또는 이제 늦으면은 내년까지 대구 부동산을 매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. 네, 오늘 영상 또 봐주셔서 감사하고요. 또 다음번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